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3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냐 비과세냐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한손노트 59페이지에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고 했어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 속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데 어땠을 때 징수하겠는가? 세자 앞에 있는 취득을 갖추었을 때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의 뜻이 적어져요. 그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적어지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유상취득 되죠.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 이루어지면서 원인은요. 증여, 대가성 없는 거래죠. 무상이죠. 무상취득으로서 됩니다. 이 내용 알려주기 위해서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 모두 취득이다. 모든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도 들어가지고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취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는 으로써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법에서 정해져요. 이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추었다면 그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보죠. 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이죠. 차량은 모든 차량,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주로 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건설 기계를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없겠죠. 선박은 모든 배, 그리고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의 종류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 회원 형태로서 시설물을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고 있죠. 임목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물건에 들어간 것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과세.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첫 글자를 연결해 가지고 문장으로서 외워두면 이거 금방 외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죠. 부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러면 다 외워지게 되는데 부니까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모든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있으니까 기계 장비,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이게 해서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타는 것만 들어간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할 수 없죠. 이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여기를 조심하세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회원권 문장을 쭉 가볼 때 권이 나왔어요. 권 나왔을 때에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회원권, 광어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만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권이 나왔는데 그 권이 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이 아니었다면 그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 하면요. 들어가지 않겠죠. 또 다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하면요.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문장에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 골프장 이거 장자 있으니까 부동산이죠. 학교 운동장 부동산이죠. 장 있으면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도 장자 있죠. 여기다 내용 뭘 말하냐면 단란주점 그리고 룸사롱 건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이죠. 그리고 고주택 부동산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을 쭉 가볼 때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취득세 과세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래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 취득하였는데 이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갔어요. 그랬으면 과세하지 않겠죠. 비과세에 갑니다.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출된 횟수 보세요. 횟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죠. 그럼 이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염두에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먼저 1번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국가, 지자체의 취득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인데 애국정부는 상호, 서로 간 면세주에 의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상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상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고요. 또 다시 반대적으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상한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해줬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대상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지문이 엄청나게 긴데 간결하게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상호, 서로 간에 면세주에 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데 그냥 간결하게 해줄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채납 조건. 여기서 기속의 뜻은 아시겠죠?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내용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에게 반납했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취득했던 부동산이랄지 사회 기반 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줘요. 그러면 국가 것, 지자체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의 지문에서 포인트를 꼭 잡아서요. 포인트에 다니면서 기속, 기부채납 조건 이게 포인트죠. 이 말이 있으면 그때 끝말은 뭐 뒤에서 취득했던 부동산, 사회 기반 시설 이 말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이 말을 보자마자 뒤에 어떤 글자가 없다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어떤 글자? 반대 급부로 이 글자예요. 반대 급부로 이 글자 있어요. 이 말은 줘놓고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줘놓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과세되겠죠.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릴 때에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채납 조건, 기속, 기부채납 조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반대 급부로 이 글자가 없으면 비과세 이 글자가 반대 급부로 글자가 있으면 과세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또 신탁 등기가 병행된 신탁 재산. 자, 여기에서 요 신자가 믿을 신이에요. 그리고 요 탁자는 맡길 탁이에요. 맡길 탁.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긴다 했을 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믿고 맡겼으니까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신탁 재산 했으니까 서류상으로서만 소유권 넘어갔어요. 실질적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신탁 재산 요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글자 찾기예요. 글자 찾기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에 대한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되면 가치는 증가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때는 새로운 치도로서 과세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이 글자를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하세요.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신탁 재산 이 말이 나왔을 때 조합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부과한다.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이 나왔으면서 조합 글자가 없으면 그때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으로서 비과세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되고 하나 조심하실 점 여기에서 위탁자의 지위 이전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울 때에 신탁자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신탁자가 실소유자입니다. 이 실소유자를 세법에서는 유탁자 그래요. 실소유자의 지위를 넘겼다고 하면은 그때는 소유권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유탁자에게 과세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 나왔을 때 조합 글자 있으면요. 과세. 없으면 비과세.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유탁자의 지위 이전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새로운 유탁자로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에 대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 1년 초과하였다면 그때는 임시가 아니라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의 임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되죠. 그리고 사치성 재산 아까 말씀드렸죠.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고급 주택 이 글자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과세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 이거 기억하세요. 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서민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에다가 개수는 엘리베이터 설치. 서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할 필요 없고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주택의 시가편액의 9억 이하란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으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공동주택의 개수라는 한 문금의 글자 보자마자 끝말가세요. 끝말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대수선은 기둥보 3개 이상을 교체하는 거죠. 기둥보를 3개 이상 교체했다는 얘기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교체합니다.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유권 등기하는 거죠. 여기는 소유권 등기하는 거니까 부과. 그리고 단순하게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액의 증가된 이유로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따라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에
1번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는 취득세 과세한다 틀렸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갑시다. 3번에서 지문 길죠.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이 있으면 요 뒤에 공동주택의 뜻 그리고 개수의 뜻 다 맞게 적어지니까 이건 보자마자 비과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과한다 틀렸죠.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만 풀어보겠는데 4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35회 때 문제로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취득세 틀린 것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외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세했음으로써 우리도 과세한다라는 데로서 1번은 맞는 문장이죠. 2번 갑시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지목 변경으로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으니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맞고요. 3번 국가의 기속 나왔죠? 기속 나왔으면서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반대급부로 이 글자가 있는 가 없는가 봐요. 있으면 그때는 과세 없으면 비과세죠. 보니까 막번에 뒤에가 반대급부로 글자 있으니까 과세죠. 그런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답은 3번 됩니다. 4번 갑시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라 부과한다. 맞죠? 그리고 5번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자 신탁 등기가 변경된 나왔죠. 이게 문제 키 잡고 뒤에서 이제 글자 찾기 조합 글자 있으면 과세 없으면 비과세 쭉 보니까 뒤에가 조합 글자 있네요. 있으니까 과세한다 부과한다. 맞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비과세까지 살펴드렸고 그리고 이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으로서 13강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13-1번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